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10살 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터라 제 아이한테만큼은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사는 게 누구 말처럼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제 나이 15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빠의 손에서 자랐어요. 당시 이혼 사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할머니를 통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아빠의 재산에 눈이 멀어 흥청망청 쓰다가 사기꾼에게 단단히 코가 꿰어서 그걸 해결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빠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늘 회사 일로 바쁘셔서 끼 때문에 어쩌면 엄마는 외로움을 견디기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 그걸 커버하려고 했고 저희 예상과 달리 친구들은 제가 아닌 저희 돈을 쓰기 위해 저를 이용하려고 들면서 혼자 상처받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제가 저희 약점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는 것을요. 집에 돈이 많아도 어느 순간부터 그걸 오히려 티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 외에는 저희 집에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저와 연애를 하게 된 남편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남편에는 저희 아빠와 다르게 말이 많고 또 사람의 기분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오로지 저 하나만을 보고 저를 좋아해 주길 바라며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까지 경제적인 것들을 모두 부담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나 친구들처럼 돈 때문에 변하는 것을 정말이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당연하게 제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자랐다고 생각했고 그에 반해 건물도 하나 있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는 자기 부모님이 저희 아빠에 비해 훨씬 능력이 좋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저는 그걸 결혼 전까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돈이라면 저희 집도 끌리지 않게 많았으니까요. 그런데요, 뜻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저희 부녀가 너무 검소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빠는 회사 사장님이셔서도 10년이 넘은 양복을 아직도 수선해서 예쁘세요. 제가 뭐 살까운 딸도 아니고 아빠의 상돈 외엔 당연히 그런 양복 중 하나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저 역시 단정하게만 보이면 된다는 생각에 마냥 단정하게만 입고 세계 내장에 갔는데 저희 부녀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무료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다 들리는 혼잣말을 하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어쩌면 이 결혼을 멈출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아, 누가 부녀지간 아니랄까봐 이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떻게 읽고 나와 다 틀려요. 내가 뭐 없는 소리 했어? 그래서 엄마가 결혼은 좀 들어보고 아는 거라고 했지. 넌 애가 너무 순진해서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다 듣고 속으로 당황하게 했지만 워낙 긴장을 하고 있던 탓이었는지 문제를 삼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빠 역시 아무렇지 않다는 데 앉아 계셔서 3년 내 자리는 그냥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과정이 어찌 되었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식당 예약을 제가 하는데 음식이 배 맞으실 다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 워낙에 부족함 없이 자라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아무쪼록 사위를 좋게 봐주세요. 아, 네, 저희 아빠는 샤머니의 고상한 말에 아주 간단히 단답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 저는 놀랄 것도 없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많이 당황한 눈치였고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구상암을 잃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셨는데 저희 남편이라도 같이 나왔으면 사도 나름께서 조금 편하셨을 텐데 하필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저만 나오게 됐네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이들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든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입니다. 아, 네. 순간 저는 봤어요. 잠깐이었지만 샤먼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덮고 자는 계획에 저희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아빠가 야속했고 조금은 원망도 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엄마처럼 이혼 알바인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들고 생각한 저였는데 우연히 남편을 만나고 또 남편을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누구보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자였거든요. 그러니
허가 저희 아빠 때문이 결혼이 엎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저는 속으로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표정 관리가 어려운지 자꾸만 냉수를 마셔드는데 차는 어서 빨리 자리가 끝나게요. 마음속으로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들처럼 쉽게는 아니었지만 걱정 안 하는 것에 비해 무사히 결혼식을 올린 저는 앞으로 남편과 행복하게 살리며 남았다고 생각했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시댁에 인사를 가니 저를 기다리는 건 치아머니의 불만 섞인 막말이었어요. 내가 진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네 얼굴 보니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 내 아버지 원래 그러시니 아니면 뭐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 억지로 결혼시키시는 거래. 내가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속에서 열이 뻗쳐서 참을 묻자 어머니 오해세요. 저희 아빠가 원래 말수도 없으시고 무뚝뚝하셔서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에요. 정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몰라. 난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 결혼 어버리고 싶었어. 사돈지간인데 어쩐지 무시당한 것 같단 말이야. 네가 봐서 알겠지만 내가 어디 나가서 무시다가 사람이니 샤머니는 나름 건물주 부인 하셨기 때문에 어리나가서 대우를 받았으면 받았지. 무시당할 입장이 아니라고 자부하시는 분이셨어요. 명의는 시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 관리는 모두 시어머니가 하셨기 때문에 건물에 들르는 날엔 삼가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나요. 아무튼 저는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에게 저희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변명처럼 해야 했고 샤머니는 그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똑히 들어. 내가 시집을 늦게 왔어도 우리 지만 며느리라고 뭔가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난 첫째고 둘째고 따지지 않는다. 오로지 나한테 잘 않으면 우리 반 예뻐해 줄 거야. 그래서 재산도 예쁜 며느리한테만 줄 거니까. 너 앞으로 행동 차례. 너도 우리 즉 건물 있는 거 알지 노드? 솔직히 본가 파라는 것이 있으니까 금수저 내 아들이란 결혼한 거잖아. 너 인생 역전하고 싶으면 니네 아버지처럼 나 무시할 생각하지 말고 효도해라. 결혼 전 남편의 부모님이 건물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남편이 금수저라 무언가 바라고 결혼을 한 건 맹세코 아니었는데 샤메니는 당신의 재산을 앞세워 저에게 휴일을 강요하셨어요. 참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상황은 따로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가뜩이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잔뜩 긴장한 저에게 시어머니는 장만 가득 봐 두시고 저에게 모든 음식 준비를 시키더군요. 언니야, 이걸 저 혼자 다 해요. 왜?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이래서 엄마 없는 게 문제야? 티가 나는 거야? 만일 이따구로 됐으면 인생이 근데 내가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조금도 없는 허수아비라는 사실을 어차피 이런 일은 차치해야겠지. 이번만 알려줄 테니까 똑똑히 기억해. 알겠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짜증이 나서 날 가르쳐 주셨어요. 순전히 입으로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요리에 대해 아무 생각 없던 날 시어머니는 설명을 대충 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침내 네가 직접 해봐 하셔서 나가신대. 그래서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생각보다 빨리 퇴근해온 남편이 팔로 끌어안으며 다가와서 내가 도와줄까? 당신보다 사내가 요리는 좀 하는 것 같아. 라며 나에게 도와줄 거라고 나섰어. TV 속에서 본 드라마 장면 같았어. 실제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어머, 네가 여기 왜 있어?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엄마, 나 할 줄 아는 거 많아. 뭐, 너 평소에 들이네 집에서 그러고 사냐? 아니에요, 어머니, 이 사람이 괜히 저도 와준다고 집에서도 안 하는 짓을 하네요. 정말이지, 너 행여라도 내 아들 부 완결시키지 마라. 나는 그 꼴은 절대 못 본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편의 등을 떠밀며 주방을 나가셨는데 왜 우리나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들들이 주방 일을 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홀로 다시 시댁 주방에 남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한 가지 비빌 언덕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저보다 4년 빨리 쉬집을 온 동서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재료들을 손질하면서 목이 빠지게 동사를 기다렸죠. 동선에는 멀리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얼굴을 잠깐 보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집들을 보면 그래 동서 지간끼리 사이좋게 음식도 하고 시댁욕도 한다기에 저는 동서가 어명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어왔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았고 저는 핸드폰 속 레시피에 의존하며 시어머니가 만들라고 하는 모듬장과 라갈비, 그리고 잡채와 각종 나물 무침 등을 만들어 상을 차렸는데 시간이 8시가 넘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밥이 왜 이리 늦나며 저에게 짜증을 내셨어요. 굶는 배고픔을 참다 못해 이것저것 군것질을 하셔서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제가 죄인의 기분을 느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양손에 과일과 명절 선물 세트를 들고 동서 내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픈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저희가 많이 늦었죠. 죄송해요. 가게 정리하고 출발했던 2시간이 잃었네요. 형님, 늦어서 죄송해요. 혼자 음식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혼자는 무슨? 나랑 같이 하잖아. 그리고 너는 놀다운 것도 아니고 돈 벌다가 늦은 건데 괜찮아. 요즘도 가게가 그렇게 잘 돼 말도 마세요. 요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람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용돈이요. 어머, 뭘 이런 걸 이런 게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이번에 장사가 잘 돼서 영통 좀 넉넉히 나왔어요. 아, 식사 중이셨어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말도 마라. 이게 음식인지. 먼저, 네 형님은 손이 아주 똥손이 가 똥손. 제가 빨리 와서 같이 해야 했는데 제가 부산에서 별명인 잠금이거든요. 다음 명절엔 제가 빨리 와서 형님 음식 좀 가르쳐 드려야겠다 그래요. 먼 길 오느라 힘들 텐데 동서랑 도련님을 식사하셨어요? 저희는 휴게실에서 대충 먹었어요. 당연히 시간이면 다 드셨을 것 같아서 저희는 괜찮아요. 1. 이 왜 휴게실에서 밥을 먹어? 1. 뭐라도 최대로 된 음식이 있어야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는 소리를 할지. 이러다 우리 큰아들은 꿈꾸 살겠어? 아니야. 나 밥 잘 먹고 다니거든 괜히. 엄마는 이 사람 기 죽이고 그래요. 맞아요. 어머님. 형님은 새색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식사 다 하셨으면 자랑 과일 먹고 놀아요. 이번에 김포에 있는 건물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좋겠지만 알고 있었니? 크게 이번에 거의 3배가 올라졌어. 내가 인생 말려낸 팔자가 확 필 모양이야. 시어머니는 동서가 어자 얼굴 가득 환한 웃음꽃을 피우고 거실로 가졌어요. 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남은 음식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걸 또 혼자 치워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긴 했지만 시아버지와 자기 동생에게 붙들려 고수도 파느껴 있고 하하호호. 시어머니와 동서는 큰 소리로 수다를 떠는데 저 혼자 주방에서 이게 뭔가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힘들게 설거지와 주방 정리를 다 끝내니 마치 기다렸다는데 동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커피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도 마실까? 2잔이요. 마치 가게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것처럼 동선을 해맑게 저에게 커피를 주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네가 먹고 싶은 거니 네가 타서 먹으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동서와 나쁘게 지내고 싶지는 않아. 가스불에 주전자를 올렸어요. 그렇게 드디어 저는 동서 내외에게 줄 커피를 가지고 주방을 나갈 수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면서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다음지도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 내가 지금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왜 듣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이내 들은 시댁이 이렇게 잘 사니 얼마나 좋니? 내가 시집 왔을 때는 이 집구석에 아무것도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라 참 막막했는데 이렇게 내 덕의 건물도 사고 건물 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나, 안 그러니 이게 다 너네 몫이 될 텐데. 예, 니네의 이 재산 받고 싶으면 우리한테 차려야 한다.
그 비슷한 소리를 몇 번을 하는 건지. 채, 응당 자식이라면 돈이 없어도 부모에게 잘 할 텐데. 시어머니는 계속 자신에게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물려받고 싶으면 당신 내외한테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어머니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따로 있었죠. 그게 바로 동서더라고요. 언니, 저는 그 건물 아니어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할 거예요. 여태 보시고도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어머님 아버님을 저희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요. 어쩜 너는 그렇게 말을 예쁘게 잘. 아니, 아예야. 내가 너를 우리 집 근처에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도 쓸모없는 게 근처에 그 너처럼 예쁜 것이 많아요. 멀리 있단 이 내가 아주 서운해. 예, 너 이참에 우리 건물에 님의 가게 분점 들래? 여보, 우리 건물 1층에 얘네들 카페째는 않아요? 이기 아이지에 사람들이나 가려고 하질 않아서 문제지. 그간 클레어, 우리 뒤적을 위치가 워낙에 좋으니 사람들이 어지간해서는 안 나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래도 내가 봐서, 둘째, 니네 분점짜리 만들어 볼게. 니네 여기서도 창사하면 좋잖아. 어머, 그럼 저희가 너무 좋죠? 제가 만약 역 1분 전 내면 진짜 잘 할게요. 아, 형님, 아까 제가 과일 사왔는데 그것 좀 깎아 오실래요? 그게 비싼 과일이라고 해서 제가 꼭 어머님 드리고 싶었거든요. 형님 가만히 계시면 심심하니까 과일 좀 부탁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동서는 연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그렇게 알랑판교 느끼면서 계속 저에게 이것저것을 시켰어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동서가 늦겨온 탓인지 시부모님은 주무실 생각도 하지 않으시더라도 고요. 그렇게 12시가 넘어서 겨우 전엔 작은 방에 무자리를 펼 수 있었어요. 당장에 가까운 저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싶었지만 차마 시어머니에게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남편 역시 제 눈치만 볼 뿐 딱히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 이래서 시집가면 명절이 싫다고 하는가 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첫 명절을 끔찍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쌍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는 별것도 아닌 일에도 뻑하면 자를 불러 이것저것을 시켰고 제가 한 것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저와 동서를 비교하고 저울질하는데 저도 슬슬 참을성이 한계에 닿았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 전 연초에 승진을 해서 본격적으로 일이 바빠져서 썼거든요. 치아어머니는 제가 회사 일로 바쁘고 건 말건 당신이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요구하셨어요. 1. 너 이따 보쌈용 고기 좀 사와라. 오랜만에 집에서 고기 좀 삶아 먹게. 너 고객의 삶을 줄은 알지? 모르면 네 통상한테 물어봐. 그리고 오늘은 퇴근 시간보다 좀 빨리 와라. 고기 삶으면 시간 걸리니까. 척이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형 될 것 같아요. 뭐, 너가 지금 우리 집에 오기 싫어서 야근 핑계 대는 건 이해? 그럴 리가요. 진짜로 일이 바빠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생직해서 일이 많아요. 허망하게 너 지금 승진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으스러지려는 거야? 뭐, 그래봐야 월급쟁이 얼마나 벌어? 너, 내 말 벌써 안 들었어? 너, 나한테 계속 이러면 난 더 이상 산 한 푼도 안 줄 거야. 저는 어머니의 재산에는 한 턱도 놓치지 않아요. 오늘은 일이 너무 많아서 퇴근 시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봐주세요. 보쌈이 땡긴다면 제가 배달 시켜드릴까요? 됐다. 잘나. 너, 그 중요한 일을 하고 나는 굳이 쫄쫄 굶을 일은 없다. 여자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없고 돈뿐이야. 시어머니가 무서운 줄도 모르는구나. 너, 각오해라. 지금 당장 내 무단할 시어머니는 쉽게 말씀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가뜩이나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시어머니의 막말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고 그런 스트레스는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향하는 일이 많아 한참 신혼 때 사이가 좋아할 신혼인데 저희는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물론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고 힘들어도 그걸 남편에게 풀면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알면서도 그게 잘 되지 않더군요. 초반에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던 남편도 점차 지쳤는지 나중에는 돌이 저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꽤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왜 그랬으면 좋겠네 하는 야근 무린이 돌아온 남편의 대답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어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지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돈을 버는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우리 부모님 건물이 얼마 안 돼 괜히 자기 바쁘다. 우리 집에 소홀히 하면 멀리 사는 처리만 논하게 생겼잖아. 지난번 명절을 재수씨 못 봤어. 그러니까 자기애 지금 나보고 그 건물 받자고 회사 그만두고 동우 저처럼 씩 부모님한테 알랑방구라도 꿰라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 솔직히 그 건물만 받으면 자기나 나 일 안 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래서 그 건물을 언제 받을 수 있는데? 당신 부모님 저렇게 정정하신 데에 그 건물 물려갖자 구직장을 그만 더 당신 바보야? 그러나 시간 좀 지나고 잘 말씀드려서 미리 달라고 하면 될지 퍽이나. 그리고 나는 정말 당신 부모님 건물의 일도 관심 없어. 난 그냥 지금 내 일이 좋고 내가 번 돈으로 편하게 쓰면서 지금처럼 살고 싶어. 자기는 욕심이 없어서 탈이야. 원래 없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고 하던데 가만 보면 우리 자기는 그 반대로 하니까 난 자기랑 달라. 그걸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당신도 어느 정도는 협조해줬으면 좋겠어. 충격이었어요. 자는 작업은 남편이 그렇게 돈을 돈거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땅한 시기에 사실은 내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자기 부모님의 건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남편을 보고 저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명절이 돌아왔어요. 동서는 지난 명절처럼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다 늦은 저녁에 시댁에 왔죠. 전인 한 번 당했지 이 번 당하나 싶은 생각에 집에서 미리 명절 음식을 준비해 간 탓에. 그래, 두 번째 명절은 전에 비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동서가 시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저를 이식하는 듯 온갖 애교와 알랑방기를 끼면서 말을 하는데 동서 속이 빤히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요즘도 건물 청소며 관리며 어머님이 혼자 다 하세요? 그럼 네 시아버지는 다 좋은데 이 하생약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했는데 역시 어머님이 제 구세주세요. 너 그래도 세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당연하죠. 그 건물 자리면 장사가 돼도 더 잘 될 텐데 제가 월세는 물론이고 영돈도 아주 팍팍 드릴게요. 그래 며느리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아, 누구처럼 없는 주제 자존심만 팍팍 내세우면 그것처럼 꼴보기 싫은 게 없다니까. 어머, 어떤 며느리가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재수 없어요. 있어. 오, 아주 가까운 곳에. 아, 맞다. 그나저나 그 날을 떠내 올라올 수 있는 거지? 그 날이요. 아, 그날 당연하죠.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이신데 제가 그날은 일찍 와서 미역국도 끓이고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도 한 바퀴 돌고 해야죠. 자, 갖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날 제가 다 사드릴게요. 정말? 아우, 더는 정말 센스가 만점이라니까. 나 닮아서 손도 크고. 뭐려 당연한 거죠? 형님도 그날 회사 휴가 내실 거죠? 아, 저는 그날 봐야 할 게 아니에요. 다음 달도 아니고 세 달 뒤라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가급적이면 무리를 해서라도 휴가를 낼 건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회사에서 많이 중요한 일이라서 첩하라 무슨 일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지 아주 일한다고 처음 자유세를 떤다니까. 직장 없는 사람 서러워서 어디 살겠어. 형님, 이건 그냥 제가 먼저 시집 온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건데요. 결혼 전이면 몰라도 결혼 후에는 일보다는 집이 먼저 해요. 그게 감당 안 될 것 같으면 회사를 그만두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몇 번 보지도 않았지만 동서의 산을 엎는 태도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코앞도 아닌 3달 뒤 일정을 지금 당장 이야기하라는 것도 웃긴데 감당되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 부들토 못 이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자 먼저 명절에는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그날은 제가 집을 나간 건 신경 쓰지 않았고 다 늦게 술에 취해 집으로 온 남편을 시댁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에게 시비를 갈더라고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며느리가 명절을 팽안해 시댁을 나갈 수가 있어? 당신 가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노발대발했는지 알아? 자기 재산 다 처리 내준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깟 재산에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데 나 그 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된 당신이야말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언니, 난 자기가 그렇게 돈 도둑 길리는 사람인지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실망.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당신들 솔직해져 봐. 당신도 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회사라는 거 아니야? 일이 좋다는 말 같지도 않은 것이 그만 떨고 눈에 보이는 재산에 집중하자. 과잉, 소비 반만 따라가 봐라. 뭐라고? 지금 사람을 어디다 갖다 부추겨? 그렇게 돈이 좋으면 자기 부모님한테 살도록 해. 왜 자꾸 엄마 나를 시키는데? 그리고 당신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알잖아.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보고도 나한테 동서로 대해 달라는 거야? 또 그 소리. 나도 자식이야. 당신이 자꾸 우리 엄마 나쁘게 말하면 나도 장인어른 나쁘게 말할 수밖에 없어. 남모 장인어른 한테 불만 없는 줄 알아? 뭐라고? 우리 아빠가 살가운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한테 무리하게 한 적이 있어. 난 100번 1000번 무례하게 하셔도 괜찮아. 아, 근데 나도 솔직히 차가 더 보고 싶지 않겠니? 물론 내가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당신 집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없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남편의 말에 이해는 갔어요. 저희 아빠가 혼자 사시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하냐며 원래는 길금에서 지내시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보이는 것만 봐서는 저희 아빠가 회사 사장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만을 이야하니 저는 그제야 제가 믿었던 남편이 영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깨달음과 동시에 마음에 식어버리는데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인지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행여 자기한테 아이 맡길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이 집에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저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부모 손에 자란 아이가 어떤 외로움을 느끼는지 너무나 잘 아는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시간은 흘러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저는 미리부터 휴가를 쓰라고 했지만 입덧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일이 많이 지체되어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거래처더라고도 미팅 날짜가 맞지 않아 저는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쓰지 못하고 일을 하고 뒤늦게 시댁으로 향했는데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 바꾸어 생일상을 차린 동서는 해죽거리며 저에게 얄밉게 말을 하는데 저는 우선 샵사인 어머님의 생신임이 참 자고 가슴으로 참을 인을 새기고 또 새겼어요. 어머, 형님 오셨네요. 저는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 나도 네가 내 생일 잊어버린 줄 알았다.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오려고 했는데 또 그 대단한 일 때문이겠지. 가만 보면 너와 내 아버지도 그렇고 너 두루 코어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 네 동서를 봐라.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이 많은 음식 타 준비하고 나랑 백화점에도 가고 여자가 이런 맛있어야? 제 어머님 그만하세요. 형님이 뭐 놀다 왔나요? 그나저나 케이크 사러 가니 사람은 왜 여태 오지 않지? 천천히 와도 되지. 뭐, 내 아버지랑 같이 갔잖아. 부자가 이런저런 얘기 나눈이라는는가? 보다 그나저나 석이는 언제 온다니? 아, 그게 요즘 그이도 바쁜지 말을 못해서 안 사람이 돼가지고 지난 편을 아주 방치를 하는구나. 옛말에 그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잖아.
네가 차례 봐. 그럼 내 아들이 너한테 말을 안 했겠냐? 얼마나 성가신데 너랑 결혼하고 얼굴에 그늘이 다 졌잖아. 너 계속 이딴 식으로 하면 나 그냥 내 재산 다 둘째 않게 줄 거니까. 너 그런 줄 알아? 너는 그 잘난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하드행 받은 살면 되지 안 그러냐? 저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시어머니 말에 웃고 있는 동서를 보고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참으면 앞으로도 계속 참고 살아야 할 텐데 태어날 아이한테 그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해드리자고 결심했어요. 어머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머님 아버님 재산에 전혀 욕심이 없어요. 그래, 꼴에 자존심은 있다는 거지. 아니요. 자존심도 있지만 제가 돈이 쉽지 않거든요. 실례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재산이 얼마인가요? 후호, 이해하는 소리. 줌바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꽤나 당황한 얼굴을 하셨어요. 하지만 동서는 자기도 궁금한지 시어머니의 대답에 집중하고 있었고 때마침 케이크를 사러 나갔다던 시아버지와 도련님 그리고 그자와 계속 냉전 중인 남편이 집으로 오면서 판은 커질 대로 커져버렸어요. 여보애가 우리 재산이 얼마냐고 묻네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의 120억대 저하 20억이요? 잠시만요. 저는 그냥 차분한 모습으로 모바일 뱅킹에서 저의 계좌를 열었어요. 그리고 계좌에 찍힌 금액을 시어머니는 이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금액을 세시더니 곧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저를 쳐다보며 믿기 어렵다는데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게 지금 얼마니?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이게 그러니까 30억이 넘는 거지. 어머, 형님, 무슨 현금이 이렇게 담아주세요. 현금뿐인가요? 요아, 큰 사거리 코너 광물 아시죠? 그것 제 건물이에요. 저희 아빠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조에서 운영하는 사장님이세요. 사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견례, 론 뭐 달리 물어보지 않으셔서 말하지 않았죠. 할아버지 때부터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고요. 재산 하시는데 재산 물려주신다고요. 그럼 제가 아빠한테 받을 재산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재산을 받으려고 아빠가 돌아가시기 바라면서 한심한 삶을 살아야 되나요? 뭐라고 하니? 예 하고 다니시는 행세계 사장님으로는 보이지 않으신다고 하고 답변했습니다. 던데, 노는이 내 아버지가 사장님이면 사장님이라고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석이, 너네 왜 이렇게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나도 몰랐어. 그냥 작은 사업이 어려우신 줄 알았지. 어머, 형님 가족인데 이렇게 꽁꽁 숨겨 쉴 수 있어요? 형님이 한 말로 딴 마음이 쓰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빠 사장이라고 분명 말했고요. 딴 마음은 오히려 이렇게 딴만 가지실 것 같아서 일부러 말 안 한 거예요. 돈이 중요하죠. 근데 저는 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머님은 계속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돈에 놀아나는 물고기로 보셨죠. 전엔 동서 같지 않아서 급감 있게 안 먹어도 되니까 동서를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없는 집에서 며느리 노릇 못하겠네요. 저는 한글 문장에 적절한 구두점을 추가했습니다. 저 온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제가 나오자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맨발로 나와 저를 붙들었는데 저는 그런 모습도 꼴 보기 싫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집 잘못이고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 당신 홀맘도 아니잖아. 내가 우리 집이랑 아주 연을 끊고 살게. 그 연 나랑 우리 애한테도 끊고 살아. 난 당신 식구들도 그렇고. 당신도 이젠 진짜 발라야? 왜 이제 내가 돈이 많다고 하니까 나한테 들러붙는 거야? 아니면 이제는 차가 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굴하게 구는 건? 이 까놓고 당신이랑 나는 문제 없잖아. 나는 당신이 그렇게 돈이 많은지도 몰랐고 오로지 당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하면 나는 억울하지. 억울해 나도 억울해. 난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 수모를 다 겪어 짠 않아도 한때는 당신이 오르지. 사랑만으로 나를 선택해줘서 그게 고마웠어. 근데 있잖아. 이미 난 당신의 바닥을 다 봐버려서 어떤 이유에서도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정 싫다고 하면 초성이라도 걸 테니까 준비해. 저는 그 길로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순순히 이혼할 생각이 없는지 저희 부부는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헐, 몸이 아닌 저를 위해 아빠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 발로 뛰며 저의 이혼을 성사시켜 주셨어요. 한때는 자식인 저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아빠였는데 아빠는 소송 때문에 알게 된 저의 결혼 생활의 남편과 시댁을 아주 끝장내겠다며 화를 내셔 셔츠쳐.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아빠가 저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그랬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걸려 저는 완전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스택으로부터 정신적인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낼 수 있었고요. 남편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 진술을 부르긴 했지만 그때마다 저희 아빠가 무섭게 저를 대신해 남편을 상대한 이 남편도 더는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아이를 키우며 싱글맘이 되었어요. 아빠는 무엇이든 말하면 해주겠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이혼의 책임은 저의 몫인 것 같아서 아빠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또 아이가 크면서 돈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요.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아이에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행히 저희 아들은 아빠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도 자기가 남자라며 여자인 저를 지켜주겠다는 감동의 말도 해주는데 이런 아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하루하루가 아주 행복하답니다. 이제 외롭지도 않고요. 인생에는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바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정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며 지금까지 책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람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회원 여러분,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